모두가 이 맹인 진돗개에 대한 희망을 6년 동안의 보호소 생활 끝에 포기했을 때 그의 시간이 마침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미 그의 안락사를 예약했지만 모든 것을 바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가능에 맞선 인내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줄 것이다. 그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반전은 당신을 눈물 짓게 할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송암동물보호소는 중급 규모의 시설로 인력과 자금은 부족했지만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운영했다. 공개 관람 구역에서 가장 먼 뒤쪽 캔넬에 직원들이 단순히 검돌이라고 부르는 개가 살고 있었다. 검돌이는 8살의 진돗개로 젊은 성견 시절에 보호소에 도착했다. 강원도 설악산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잃고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입소시 건강검진에서 최악의 결과가 드러났다. 양쪽 눈은 외상이나 치료되지 않은 감염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었다.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검돌이의 시력은 영원히 일어났다. 대부분의 장애가 있는 개들도 보호소 체류는 일시적이었다. 강아지는 며칠 안에, 친근한 성견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새 가정을 찾았다. 하지만 검돌이의 크기, 나이, 품종, 그리고 맹목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외면당했다.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는 같은 콘크리트 캔넬에 남아있었고 수천 마리의 다른 동물들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돌이는 보호소 직원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조용한 품위를 유지했다. 그는 냄새와 소리로 작은 세계를 파악하며 벽에 부딪히지 않고 캔넬을 탐색하는 법을 배웠다. 방문객이 지나갈 때 그는 절대 돌진하거나 짖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행동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 서둘러 떠나게 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아침, 우리 친구, 라고 49세의 최미영, 송암동물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캔넬 관리원이 아침 식사를 들고 다가가며 말했다. 최미영은 검돌이만큼이나 오랫동안 보호소에 있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검돌이는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그는 뻣뻣하게 일어나 한때 검은색이었던 얼굴이 이제 회색으로 덮인 채 조심스럽게 최미영의 목소리를 향해 움직였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음식을 놓고 떠나는 것과 달리 최미영은 항상 검돌이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냈다. 캔넬 문 옆에 무릎을 꿇고 그가 먹는 동안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의 맹목에 맞춘 기본 명령 부드러운 터치와 음성 신호를 조합해 제한된 세계를 탐색하도록 도운을 가르친 사람이었다. 오늘 소장이 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검돌이가 감지한 듯 식사를 멈추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아지 밀집 사육장 사건 때문에 들어오는 강아지들을 위해 내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네. 보호소는 몇 달째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입양 가능성이 높은 동물들을 위해 모든 캔넬이 필요했다. 검돌이의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에 여러 번 소개되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입양 문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보호소의 고정물처럼 되었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더 완벽한 동반자를 찾으며 그의 캔넬을 지나쳤다. 최미영이 검돌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은 그날 오후 회의에서 한 가지 결론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6년간의 입양 시도 실패와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보호소 소장은 마지못해 검돌이를 안락사 명단에 올렸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최미영은 목이 메어 속삭였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가 떠나자 검돌이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지만 그의 세계가 영원히 바뀌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의사이자 송암동물보호소에 새로 임명된 소장인 김준호 박사는 어수선한 책상에서 다음 주 안락사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취임 6개월째, 이런 결정은 여전히 그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다. 전임자는 연민 피로에 대해 경고했지만 김준호는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정말 이렇게 할 건가요? 최미영이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방어적으로 말했다. 검돌이는 고통받고 있지 않아요. 맹목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준호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미영 씨, 당신이 검돌이에게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검돌이는 6년 동안 여기 있었고 수없이 소개했지만 입양자가 없었어요. 다음 달 군청 검사가 오는데 우리는 이미 캔넬 23개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겠다고요. 최미영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김준호가 책상 위에 입소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내일 강아지 밀집 사육장에서 15마리가 더 들어와요. 그들을 어디에 두라는 건가요? 긴장을 깨고 접수원 이지은이 최미영 뒤에 나타났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누군가 장기거주 동물, 진돗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최미영과 김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검돌이를 찾는데요.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작년에 우리가 올린 장애 동물 웹사이트에서 그의 프로필을 봤다고 하네요. 여전히 여기 있다고 하니 정말 관심이 많아 보여요. 최미영은 봤죠? 라는 표정으로 김준호를 쏘아보고 이지은을 따라 접수 데스크로 갔다. 방문자는 그들이 예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접수 카운터 옆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카고 바지와 낡은 재킷을 입고 한쪽 팔에 봉사견 하네스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이었고 바로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다. 저는 특별 봉사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라고 그녀가 설명하며 최미영에게 세컨드 사이트 봉사견 명함을 건넸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동물들과 특별히 일해요. 최미영은 명함을 의심스럽게 살폈다. 검돌이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양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인다는 거 아세요? 박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저희 프로그램은 맹인개를 맹인 사람과 짝지어주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 개념은 너무 반직관적이어서 보호소 직원들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죄송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준호가 접수 데스크에 합류하며 물었다. 정말 놀라워요. 박소연이 설명했다. 맹인 사람과 맹인개는 특별한 팀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 하네스를 통해 방향 지시를 제공하고 개는 다른 발달된 감각으로 장애물을 탐지해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특한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며 특별한 파트너십을 만들죠. 그녀는 그들의 회의적인 표정을 보고 잠시 멈췄다. 특이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8쌍을 성공적으로 연결했어요.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한 신사는 특히 나이든 진돗개를 원해요. 그는 전투에서 시력을 잃은 베테랑으로 평생 진돗개를 키웠어요. 최미영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검돌이는 8살, 아마 9살이에요. 여기서 6년을 보냈어요. 완벽하네요. 박소연이 답했다. 나이든 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더 성공적이에요. 덜 흥분하고 더 집중하죠. 검돌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검돌이의 캔넬로 걸어가며 최미영은 희망과 보호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너무 좋은 기회인가? 아니면 검돌이의 마지막 최선의 기회인가? 검돌이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감지했다. 셋. 그중 하나는 익숙했다. 최미영. 나머지 둘은 낯설었다.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우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방문객이 그의 구역에 오는 일은 드물었다. 이 아이가 검돌이에요. 최미영이 말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재적 입양자에게 검돌이를 좋게 소개하려는 특별한 어조였다. 검돌이는 일어나 목소리를 향해 방향을 잡고 경계하면서도 차분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서두르며 캔넬 문으로 가는 것이 방문자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멋지네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대부분의 방문자가 불편하게 속삭이는 것과 달리 정상적인 음량이었다. 저 귀는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레이더 같아요. 최미영의 대답에 미소가 담겼다. 건물 반대편에서 간식 봉투 여는 소리를 추적할 수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낯선 사람이 물었다. 최미영이 망설였다. 방문자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같이 들어갈게요. 캔넬 문이 열리고 검돌이는 최미영의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그녀가 어깨를 부드럽게 터치하는 신호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검돌이, 이분은 박소연이야. 너를 만나러 왔어. 검돌이는 세 사람이 들어오자 완벽히 가만히 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였다. 대부분의 방문자가 갑자기 머리를 만지며 놀라게 하는 것과 달리 그녀는 바로 손을 뻗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검돌이, 여성이 말했다. 오른쪽에서 다가갈게요. 최미영 씨가 괜찮다고 하면 간식을 줄게요. 괜찮아요. 최미영이 확인했다. 알레르기 없어요. 검돌이는 작은 봉투 여는 소리와 보호소 비스킷이 아닌 고급 훈련 간식의 독특한 향을 감지했다. 코가 관심으로 킁킁거렸다. 검돌이, 간식, 낯선 사람이 그의 코 근처에 간식을 내밀어 정확히 위치를 찾게 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최미영도 놀라게 했다. 낯선 사람에게 간식을 받고 물러나는 대신 검돌이는 계속 관심을 보였다. 그의 코는 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옷에 묻은 다른 게 냄새, 그녀가 든 가죽 물건, 희미한 커피향 정말 신사적이네요. 박소연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목 옆을 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가 좋아하는 귀 뒤를 정확히 찾았다. 박소연이 조용히 평가를 이어가자 최미영과 김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검돌이는 최미영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신뢰를 낯선 사람에게 보였다. 그녀가 그의 옆구리를 만지며 근육 상태를 확인하자 그는 살짝 기대기도 했다. 체중이 조금 적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박소연이 전문적으로 말했다. 제한된 환경에서 근육 상태가 괜찮네요. 청력은 어때요? 완벽해요. 최미영이 답했다. 직원들의 발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아요.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네요. 어떤 명령을 아나요? 다음 15분 동안 최미영은 검돌이와 함께 개발한 수정된 명령 체계를 보여주었다. 시각 없이 탐색하도록 돕는 터치와 음성 명령 조합. 박소연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검돌이가 망설임 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놀라워요. 박소연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보호소 환경에서 몇 년을 보낸 대부분의 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김준호를 향해 말했다. 저희 프로그램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평가를 통과하면 훈련 프로그램에 넣고 싶어요. 처음 8주 동안 위탁 과정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봉사 작업에 적합하면 이미 기다리는 잠재적 핸들러가 있어요. 최미영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드러냈다. 적합하지 않으면요. 박소연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그럼 저희 보호 프로그램에서 지낼 거예요? 어떤 경우든 다시는 보호소로 돌아오지 않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검돌이의 미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 가능성을 담게 되었다. 하지만 맹인 개가 정말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 6년간의 시설 생활 후 검돌이는 캔넬 벽 너머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다음 주 대부분의 개를 압도할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돌이는 조심성과 용기를 놀랍게 조합하며 새 경험에 접근했다. 김준호 박사와 프로그램 수의사의 의학적 승인을 받은 후 검돌이는 6년 만에 송암 동물보호소를 떠났다. 최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몇 안 되는 소지품 침대, 낡은 봉제 장난감, 밥그릇을 박소연의 SUV에 실었다. 방문할게요. 라고 그녀는 그의 회색빛 코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약속했다. 검돌이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기대며 한 장이 끝나고 세 장이 시작됨을 이해하는 듯 했다. 세컨드 사이트 봉사견은 춘천시 외곽 1시간 거리의 10에이커 농장에서 개조된 농가에서 운영되었다. 전통적인 캔넬과 달리 시설은 집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훈련 중인 개들은 케이지나 러닝 공간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 편안한 방에서 지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박소연이 검돌이를 새 공간으로 안내하며 그의 속도로 탐색하도록 했다. 그의 코는 낯선 환경을 파악하느라 바빴다. 처음 며칠은 적응에 집중하며 식사, 배변,
짧은 훈련 세션으로 루틴을 만들었다. 직원들은 접근 전에 항상 존재를 알리고 일관된 명령과 터치 신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박소연은 검돌이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전체 부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녀가 동료 마크스, 맹인계 전문 훈련사에게 말했다. 랜드마크 사이에 발걸음을 세고 바닥의 질감 변화를 이용해 방향을 잡아요. 그들은 검돌이가 방에서 복도로 마이너스 14걸음, 10걸음에서 약간 회전 타일 바닥에 독특한 에코가 있는 주방을 지나 고무 매트와 미세한 바람으로 식별되는 뒷문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매일 자신감이 커졌다. 하네스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마크스가 결정했다. 특히 다음 달에 민수 씨가 방문할 때 준비하려면요. 이한미는 박소연이 보호소에서 언급한 잠재적 핸들러로 42세의 베테랑으로 3년 전 마지막 파병 중 IED 폭발로 시력을 잃었다. 맹인으로서의 민간 생활 적응은 PTSD로 인해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다.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박소연이 주의를 주었다. 검돌이가 먼저 공공 환경을 다룰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해요. 몇 년간 보호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다음 훈련 단계는 검돌이가 조용한 농장과 보호소 벽 너머의 감각 과부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였다. 이틀 후, 검돌이는 첫 번째 큰 도전에 직면했다. 춘천시 명동이 쇼핑센터 방문. 훈련 중인 봉사견임을 알리는 조끼와 마크스에게 하네스로 연결된 검돌이는 새로운 소리, 냄새, 질감으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섰다. 자동문이 슝 열리며 푸드코트의 음식, 청소용품, 향수,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냄새가 섞인 에어컨 바람이 몰아쳤다. 검돌이는 잠시 멈췄고 귀는 쇼핑센터 소리를 처리하느라 빠르게 움직였다. 천천히, 검돌이, 마크스가 조용히 말하며 연습한 부드러운 리드 신호를 주었다. 앞으로. 검돌이의 초기 망설임은 잠시뿐이었다.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머리를 높이 들고 귀는 경계하되 불안하지 않으며 핸들러와 임무에 집중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마크스와 함께 앞으로 움직이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놀라워요. 프로그램의 행동 전문가 이지혜 박사가 세션을 관찰하며 속삭였다. 감각 입력을 압도당하지 않고 필터링하고 있어요. 실제로 검돌이는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환경을 처리했다. 아이가 길을 가로질러 달려오자 그는 두려움 없이 잠시 멈췄다. 상점 경보음이 갑자기 울리자 귀가 잠시 납작해졌다가 침착을 되찾고 마크스에게 안심을 구했다. 왼쪽, 검돌이, 마크스가 특수 하네스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며 지시했다. 검돌이는 즉시 반응하며 물체를 보지 않고도 몇 인치 차이로 진열대를 피하며 부드럽게 회전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점점 어려운 환경을 체계적으로 통과했다. 푸드코트의 강렬한 냄새와 소리, 옷걸이 미로 같은 백화점, 움직임이 낯선 엘리베이터. 검돌이는 모든 상황에서 적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박소연이 휴식 시간에 벤치에서 말했다.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해요. 멈출 때 항상 사람 통행이 적은 쪽으로 위치를 잡아요. 10대 그룹이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오자 검돌이는 차분히 마크스를 보호하며 움직임을 막았다. 세션 끝에 평가팀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다. 검돌이는 공공 환경을 다룰 능력뿐 아니라 봉사작업의 타고난 적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맹목은 한계가 아니라 다른 감각을 강화해 시각장애 핸들러에게 독특하게 적합했다. 이한민 씨의 소개 방문을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크스가 훈련센터로 돌아가며 제안했다. 검돌이의 준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검돌이는 피곤하지만 만족하며 머리를 발 위에 올려놓았다. 캔넬 너머의 세상은 복잡하고 도전적이었지만 그는 매일 그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2주 후 집중적인 일일 훈련으로 검돌이의 기술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신감을 다듬으며 결정적 순간이 왔다. 이한민의 트럭이 훈련센터 진입로에 도착했다. 그의 오빠가 2시간 거리의 집에서 운전해왔다. 이한민은 키가 크고 군인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승객석에서 내렸다.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며
특수 안경으로 가린 시력 없는 눈과 얼굴, 왼쪽에 화상 흉터가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세컨드 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박소연이 맹인을 안내하는 올바른 기술로 그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터치하며 인사했다. 오늘 검돌이를 소개하게 되어 기뻐요. 이한민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솔직히 맹인계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시간 낭비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네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럴 만해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판단하세요. 훈련실로 향하며 이한민의 오빠는 직원과 뒤에 남아 속삭였다. 이게 성공해야 해요. 점점 더 집 밖을 안 나오고 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어요. 중요한 첫 만남을 위해 훈련실은 최소한의 방해 요소로 준비되었다. 검돌이는 마크스 옆에 차분히 앉아 맹인 개맹인 핸들러 팀을 위한 특수 하네스를 착용했다. 세 사람의 발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이한민 씨, 검돌이를 소개합니다. 박소연이 말했다. 8살 진돗개로 한 달 정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한민은 문 안쪽에 서서 새로운 상황에 익숙한 피로감으로 경직되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소개부터 시작합시다. 박소연이 제안했다. 마크스가 검돌이를 데려올게요. 먼저 인사하세요. 마크스는 검돌이를 조용히 앞으로 이끌었다. 검돌이, 인사해. 검돌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약냄새, 가죽 부츠, 트럭의 잔향. 그는 이한민 앞에 정확히 멈췄다. 인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소연이 설명했다. 편안하시면 손을 내밀어도 돼요. 이한민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검돌이는 손을 부드럽게 킁킁거리더니 예상치 못하게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손에 닿았다. 이 단순한 행동에 이한민은 당황했다. 그의 엄한 표정이 살짝 누그러지며 검돌이의 털 질감, 귀 모양, 얼굴 윤곽을 손으로 느꼈다. 눈 주위에 흉터가 있네요. 이한민이 털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말했다. 네, 박소연이 확인했다. 치료되지 않은 부상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이한민의 얼굴에 공감의 기미가 스쳤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간단한 걷기 연습을 해볼게요. 마크스가 하네스 손잡이를 이한민에게 넘기며 제안했다. 하네스는 촉각 피드백을 제공해요. 검돌이는 냄새와 수염으로 장애물을 탐지하고 당신은 손잡이로 방향을 지시해요. 처음 시도는 어색했다. 지팡이에 익숙한 이한민은 개와 움직이는 리듬에 적응해야 했다. 검돌이는 지금까지 시각 핸들러와 훈련하며 다른 신호 패턴을 해석해야 했다. 짧은 걸음으로 마크스가 지도했다. 검돌이는 당신의 속도와 보폭에 맞춰져 있어요. 서로의 움직임을 배우는 춤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분 연습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툰 시작과 멈춤이 더 유연해졌다. 검돌이가 의도적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자 이한민의 표정은 집중해서 놀라움으로 변했다. 의자를 알았네요. 그가 손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수영과 공기 압력으로 감지했어요. 박소연이 설명했다. 다른 감각이 발달해 일부 장애물에 더 민감해요. 거의 1시간 동안 경로의 복잡성을 점차 늘리며 연습했다. 세션 끝에 그들의 조화는 놀라웠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잠재력이 있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한민은 검돌이 옆에 무릎을 꿇고 개의 특징을 기억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만졌다. 6년 동안 보호소에 있었다고 했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네, 박소연이 확인했다. 맹목 때문에 외면당했어요. 이한민은 잠시 침묵하며 손가락으로 검돌이의 회색 코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가끔 정말 어리석죠. 그렇지, 친구. 그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담아 중얼거렸다. 이한민의 오빠가 트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우며 박소연과 마크스는 희망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연결은 미약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들이 상상한 파트너십으로 자랄지는 두고 볼 일이었지만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은 내디뎠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박소연이 떠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한민은 트럭 문에서 멈췄다. 더 빨리 해요. 그가 대답했다. 목요일 어때요? 검돌이는 마크스 옆에 서서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를 움직이며 추적했다. 몇 년 전 최미영이 매일 밤 캔넬에서 떠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특별히 그를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6주 동안 이한민과 검돌이는 매주 3번 훈련하며 첫 만남에서 세운 기반을 다졌다. 진전은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다. 둘 다 좌절과 퇴보의 순간을 겪었지만 궤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4주차에 그들은 훈련센터의 통제된 환경을 넘어보도, 횡단보도, 공공건물의 실제 도전에 적응했다. 검돌이는 낮은 가지와 고르지 않은 포장도로 같은 위험을 놀랍게 탐지하며 점점 자신감 있게 이한민을 안내했다. 이한민은 검돌이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하며 초기 회의적인 태도가 존중으로 바뀌었다. 이한민의 변화는 훈련팀과 가족도 눈치챘다. 어젯밤 훈련 세션에 대해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그의 오빠가 박소연에게 말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가 먼저 전화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세요? 5주차에는 가장 큰 도전이 왔다. 춘천 호수 근처의 농산물 시장, 소리와 냄새,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의 혼란 속에서 그들의 기술과 파트너십을 테스트했다. 훈련팀은 필요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독립적으로 도전하도록 했다. 천천히 검돌이, 이한민이 시장 입구에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하네스 손잡이의 특별 신호 지점을 찾았다. 함께 그들은 놀라운 조화로 붐비는 시장을 이동했다. 검돌이는 쇼핑객 무리를 피해 안내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을 지나쳤으며 기억된 명령으로 특정 판매대를 찾도록 도왔다. 주차장에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자 검돌이는 이한민의 다리에 살짝 기대며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신호를 보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계획된 연습이 아닌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왔다. 휴대폰에 정신 팔린 쇼핑객이 이한민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훈련팀이 개입하기도 전에 검돌이는 이미 이한민과 충돌 사이의 위치를 잡아 차분하고 비공격적으로 보호했다. 완벽한 반응이에요. 마크스가 박소연에게 속삭였다. 훈련된 게 아니라 실제로 파트너로 봉사하고 있어요. 6주 훈련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훈련팀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검돌이와 이한민은 영구 배치 준비가 되었다. 공식 졸업식은 작았지만 의미 있었다. 훈련 직원, 이한민의 가족,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다. 최미영은 검돌이의 변화를 보기 위해 보호소에서 달려왔다. 몰라보겠어요. 그녀가 검돌이가 이한민을 자신감 있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외모뿐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가 변했어요. 박소연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바꿨어요. 그게 이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식 인증서가 수여된 후 이한민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봉사견인 검돌이 옆에 무릎을 꿇고 봉사 신분증 옆에 새 태그를 달았다. 일어서며 그의 특수 안경 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한민이 작은 모임에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절대 선명히 보지 못한다. 검돌이와 저는 문자 그대로 비유적으로 어둠을 마주했지만 함께라면 우리 둘 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6개월 후 최미영은 박소연에게서 사진과 업데이트를 받았다. 사진은 이한민과 검돌이가 설악산 등산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첨부된 메모는 그들이 최근 재향군인 적응 등산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때 이틴 보호소개는 집뿐 아니라 목적을 찾았다. 고립된 베테랑은 도움뿐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오게 한 동반자를 찾았다. 함께 그들은 가능성을 재정의했다. 송암 동물보호소에서 최미영은 사진을 출력해 직원 게시판에 검돌이라는 간단한 캡션과 함께 붙였다. 두 번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며
다른 이가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는 완벽히 어울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김준호 박사는 그날 늦게 사진을 보며 멈췄다. 검돌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장애 동물 입양 프로그램 덕분에 최근 몇 달간 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이 크게 줄었다. 가끔 한 사례가 한 생명뿐 아니라 전체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